일본 생활 23년 아직도 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말로만 듣던 지진을 처음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살던 때에는 지진이라는 것이 뉴스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멀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 나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본에 와서 처음 그 흔들림을 몸으로 느꼈을 때 저는 아주 낯선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겪는 지진은 낮에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잠들어 있던 밤, 몸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뜨면 집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죠. 흔들흔들 겨우 진정되나 싶으면 또다시 흔들리고 그런 일이 한밤중에 몇 번이고 반복될 때가 있었답니다. 그 밤에는 결국 잠을 포기한 채 그저 아침 오기만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지진은 일본 생활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느새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갔죠. 익숙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 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했죠. 일본에 온 지 8년째 되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날 남편이 직장에 있었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 있었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흔들릴 때만 해도 평소처럼 지나가는 작은 지진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곧 그 흔들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화면을 통해 상황을 확인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텔레비전보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도 전화를 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죠.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막막함은 지금도 잊기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곳은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날의 적막함은 지금 떠올려도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거리는 조용한데 땅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치 지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만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전등이나 창문만 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거대한 숨을 몰아쉬듯 흔들리는 느낌. 그 감각은 말로 다 옮기기 어려운 두려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곳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지진은 경험해 보았지만 이토록 큰 흔들림 앞에서는 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비상가방도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아이들과 바로 연락이 끊겼을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암담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괜찮은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채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었던 그 시간. 돌이켜보면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진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과 마음과 당연하게 여기던 순간들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산다는 것은 이 아름답고 조용한 일상 속에 그런 불안까지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제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바로 레킹, 시키킹, 그리고 월세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은 여전히 제 감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본에서는 개인이 가진 집이나 아파트를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체계 안에서 집을 구하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은 레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내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돈은 무엇일까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보증의 의미로 맡기는 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의의 뜻이 들어있는 그 돈은 제게는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는 원래 월세라는 개념도 익숙하지 않았답니다. 매달 돈을 내고 그 집에서 살지만 그 시간이 아무리 쌓여도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해 보아도 마음으로는 그 돈을 그냥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손에 남는 것도 없고 처음 들어갈 때 이름도 낯선 돈을 여러 가지 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었죠. 시키킹도 그렇고 레이킹도 그렇고 그 말들의 뜻을 하나하나 들어도 제 마음속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이름의 돈을 내야 할까? 왜 살아가기 위한 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일이 이토록 복잡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한동안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깅이 없는 곳도 점점 보이기는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월세에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딘가 다른 이름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더욱 단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그것은 돈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감각의 차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집은 그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조금은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월세를 내며 사는 시간은 마음 한구석이 가벼운 불안과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도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집을 가지면 마지막에는 적어도 땅이라도 남겠구나. 그 생각이 제게는 꽤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물론 집을 짓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돈도 들고 고민도 많고 책임도 따라야 하죠. 그렇지만 매달 사라지는 돈을 바라보며 느끼던 그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보다는 조금 더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어딘가에는 남아있겠구나. 이곳이 완전히 남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레깅과 시키킹의 감각은 제 안에서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도 끝내 마음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낯선 땅에서 살아온 시간의 일부였고 그 이해가 되지 않음 속에서도 저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를 선택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